이슈 딥다이브에서 시장의 중심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그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생물보안법 통과, 재료 소멸 대 수해 가속화. 네, 기다려왔던 그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고요. 미국 하원에서 현지 시간 9일 보도가 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입법화를 추진해왔던 생물보안법 통과시켰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자,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것인지 수혜가 가속화된다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김시은 팀장님 먼저 의견 확인할게요. 일단 주가상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혼자만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세론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결국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옥죄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날까? 저는 장기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 대선 후보 두 분 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나와지고 있어서 이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적용 시기가 32년이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 수혜를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같은 경우가 실제 수주를 받고 수주 같은 문의도 한 거의 2배 이상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중국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쪽에서 자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혹은 뭐 인도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으로 대체로 투자를 줘야 하는데 수주를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접근해볼 만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주를 받고 수주 문의를 받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그 대한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일본, 인도 등을 봤을 때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손여로 팀장님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재료 소멸인가요? 수혜 가속화인가요? 아쉽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재료 소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재료 소멸이다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대감, 어떤 이 터미널 데이트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우상향을 보였을 때는 단기 재료 소멸로 강하게 밀린단 말이죠. 근데 이 터미널 데이트가 다가오기 전에 국내 시장 자체가 위태로운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갔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에는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시점이 엄청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중에도 다다음 주 중에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표결이 되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뉴스를 꾸준하게 팔로우업 하신 분들도 사실 어제 아침까지도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날짜가 미정돼 있었어요. 주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9일에 표결이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17시간 전, 그러니까 어제 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전에 하원 통과됐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대감이 있었다가 시장이 어려워서 매크로면서 나와서 밀렸다가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의 결과가 나오면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슈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뉴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 유동자금이 적기 때문에 슈팅은 나오지 못하고 외국인은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고 기관은 받아주고 있으니까 오늘 종목들을 오늘 오후에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 중반이나 중후반쯤에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통과를 했다는 것과 이 통과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저도 우리 시은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원 투표결과가 남았다는 거랑 이
적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네. 불과 2주 전이나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막 CMO 시장 규모,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그다음 그 안에서 이 삼성 바이오사 위치한 시장,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파일을 가져갈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밸류에이션을 보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탑픽이나 공략주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관점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테마로서의 생명력은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전만큼의 상승력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테마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보다는 당장 이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 실제로 수주를 받고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눈앞에 당장의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또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구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로서의 생명력은 끝났다고 보시는지 손예로 팀장님? 저는 한 번도 테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쪽 같습니다. 저는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ST팜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테마라고 말씀 안 드렸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저와 지금의 저의 다른 점은 제가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주가 수익 비율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 규모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뭐 4배, 그 다음에 CDMO 같은 경우는 2배, 그 다음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이 이제 지금 상반기에 2조가 넘었고 하반기에 4조 돌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통과가 되면서 삼성 바이오스가 가져갈 실적을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제가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2배가 됐을 때 우시바이오가 위축이 될 거니까 삼성 바이오스에 이만큼 가져갈 거니까 삼성 바이오스에 지금 12개월 선행파가 56인데 내년에는 뭐 26, 27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원 통과라는 것과 이제 시점이 2032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내년에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 바이오직스가 당연히 캐파 기준으로나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알만한 바이오시밀러 CMO 기업이 15개 정도가 있는데 이 15개 기업들이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아요. 삼성 바이오스가 캐파 기준으로 1등이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덴마크 기업과 우시바이오랑 점유율이 2%, 3%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 바이오스가 그 두 개의 기업들보다 점유율이 올라가겠지만 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차익이 나오고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 자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를 눌림목 공략을 하되 기대 수익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15% 잡을 수 있는데 이 10에서 15% 우리가 한 달 정도 보유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한 2-3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신은 팀장님은 탑픽으로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네, 저는 탑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함께 따라가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모멘텀이 이제 뉴스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뉴스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CDMO 쪽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앞으로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이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캐파에 대한 성장률을 보면은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이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 내가 미래에 그만큼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들 거기다가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게 AI, 특히 AI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서 또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CDMO 기업들은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래로 갈수록 조금 더 나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매력들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안타까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왔을 때
바이넥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주가에 대한 슈팅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반면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야 좀 다소 슈팅이 나온 상황들. 지금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절반 이상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후발주자로 또 언급되기 좋은 게 ST팜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기업 대신에 실제로 이 기업이 수주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실제 수혜에 대한 부분들까지 부각이 된다면 또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희로 팀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꼽으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정말 제 이 동물적인 감각에 따라서는 셀트리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 셀트리온이 뭐 기관수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기관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0일간 선행포가 56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검색을 해보면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하반기 실적 퍼포먼스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 투자 관점으로는 셀트리온인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가 같은 기간을 보였을 때 어떤 종목이 더 빠르게 수익 날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지만 지금 거래대금이라든가 외국인과 기관의 픽, 그다음 체결 강도를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사 역시 같은 기간 보였을 때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옥석 가리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상원 통과도 남아있고 적용 시기가 좀 203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는 관점 김시은 팀장이었고요. 손여로 팀장은 또 이 가운데서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김시은 팀장보다는 좀 짧은 관점의 투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미국 대선 토론 임박 담아볼 종목은? 오늘 밤에 이 대선 토론 영상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내일 많은 기사들이 나올 텐데 시장에서도 아마 뭔가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담아볼 종목을 좀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저는 그런데 하루 남은 시점에서 굳이 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담지 말죠, 그럼. 근데 저는 안 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저는 다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지난 토론 때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한 며칠 동안 더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누가 더 이길 것인지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그때 토론을 보고 누가 더 이길 것인지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폴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는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테마성으로 보면은 재건 관련주와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들. 장 초반 같은 경우가 대마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시초가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밀려 내려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 SY 스틸텍 같이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시초에는 좀 이슈가 없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결국 지금 시장도 좀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굳이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내일 보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보고 판단을 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붙는 쪽에 있을 때 장 초반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장 초반에 그렇죠?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은데 예. 다만 그때 갭이 굉장히 많이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 내가 매수를 100으로 생각을 한다면 100에 대한 자금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신 분들은 또 차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좀 낙폭이 과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매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께서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나눠주셨는데 이게 또 경기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해리스 쪽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뭔가 옹호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정책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발언 통해서 마리화나
마리화나 낙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또 반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고 있거든요. 확실한 수혜주도 조금 희미해지고 있는데 손여로 팀장님 담아볼 종목 있을까요? 네, 시장이 애매할 때 안정적인 수익처는 역시 차익거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시청률의 노예이기 때문에 지켜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 동향을 보면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토론에서 누가 이기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못 맞춥니다. 근데 흐름을 보는 거죠. 지금 보면 해리스 의원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다가 트럼프 대선 이제 전 대통령이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워낙 이 언론 스케일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모두 발언 없이 총 발언에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발언에서 이제 동전 던지기로 해리스 의원부터 하고 트럼프 후보가 뒤에 이어지는데 이 트럼프 후보가 이때 엄청난 강한 발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두 후보가 내놓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좀 경계선 없이 섞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론가 분들은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꽤나 이 강성으로 좀 세게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해리스 후보가 당황하지 않고 잘 받아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시청 관람 포인트다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들을 보니까 이제 팀장님이 관련 섹터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전 이건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음봉과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매매 관점이죠. 이제 보통 이렇게 이 대선 후보가 관련된 섹터를 가치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실패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겸허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리아나 쪽이랑 정통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이랑 이제 완성차죠. 화학이랑 완성차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완성차는 내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니까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매수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는 어차피 뭐 저PB라든가 뭐 전기차 판매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화학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나오고 있고 정말 바닥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바닥권, 박스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트럼프 대선 후보가 못 이겼을 때는 하방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치 관련 대선 토론 관련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에 따른 수급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지만 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이 언론 플레이에 따라서 조금 뒤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베팅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트럼프 대선 후보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베팅을 80% 한 다음에 오늘 밤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내일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김신우 팀장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접근을 한다면 STO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뭐 SM을 비롯한 핑거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SM이 이제 갤럭시 SM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STO 관련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또 관련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뭐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는 해리스도 그렇고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내일 대선에서의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모멘텀 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STO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주를 꼽아주셨어요. 손여로 팀장님은 관심주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는 2개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전장 같은 경우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랑 태양광이랑 이제 뭐 풍력에너지도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적 회복은 되겠지만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단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이게 투자가 재개가 됐을 때 국내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에너지 이 휠을 만드는 회사들이 수출을 할 텐데, 지금 보면 텍사스나 조지아주에 이 패널과 태상풍력 이 터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생겼을 때 국내 관련 종목들이 얻을 수 있는 실적 수혜가 2023년만큼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분명히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더뎌지다 보니까 아무리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학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회복을 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정말 오늘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한테 밀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강한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죠.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선물 가격도 오늘 굉장히 좀 올라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했을 때 이 종목들로 수급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성만 말씀을 드릴 거면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투자 포인트가 틀려서 매매 실패했을 때 그나마 증권주 저PBR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판단돼서 하나투자증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 전에 관심 가질 테마와 또 종목군들 확인해 봤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미약품 대 녹십자. 네, 오늘 장을 봐도 이 제약바이오의 강세, 시장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후발주자로 또 시장에서 이들 두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의견 확인할게요. 김시은 팀장님. 일단 저는 지금 한미약품이 사실 모멘텀 대비했을 때 그동안 저평가가 되었다. 지금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비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GPL-1 계열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식욕을 억제를 해가지고 살을 빠지게 하는, 근데 그 과정에서 근손실이 유발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이 이번 11월 비만 학회에서 공개할 후보물질 타깃을 보면은 체중을 감소하는데 또 근력은 증가시키는 굉장히 신기한 또 물질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앞으로 비만 치료제의 포인트가 내가 얼마나 살을 잘 뺄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예쁘게 잘 뺄 것인지. 또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살만 빼면은 예쁘게 안 잡힙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지 또 이제 몸도 또 예쁘게 잡히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쪽에 거는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은 DXVX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의 대거 강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한미약품이 지금 좀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의 함께 따라가는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기대감은 크다. 다만 경영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 리스크가 지난 1월부터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끌고 와주고 있는 상황들, 지금도 또 이제 형제와 모녀 간의 싸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좋게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우려할 만한 요인이 있으니 그래도 좀 눌렸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석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대형 제약사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매출이라든지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리글로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 베이스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꿈을 먹는 섹터가 아니라 이제부터 슬슬 실적을 반영하는 섹터라는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그 면에서 부합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손여로 팀장님은요? 네, 우리 시연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문가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가의 향기를.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은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녹십자는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 11시 34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1시가 넘으면서 한미약품과 녹십자가 둘 다 주가 탄력이 붙기 시작했는데 한미약품이 탄력이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랑 녹십자의 특징은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신약 파이프라인이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얀센의 기술 수출한 것이 이제 HM15275가 12525A가 임상 3상을 이제 11월에 같이 발표합니다. 미공개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 코드명도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만 3가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하나랑 비만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한다는 거 약간 원격으로 이 환자의 생활 패턴을 조정을 해주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 혈액 제제인 알리글로가 이제 미국 PBA의 처방집에 등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실적 반영 기대감이 조금 가까워요. 근데 이 실적이 얼마나 반영될지 윤곽이 굉장히 둥글둥글합니다.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반영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실적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알리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죠. 그다음에 선천성 면역 결핍증도 낯설고 이 시장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 검색을 해봤는데 시장 규모가 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한미약품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한미약품이 본업이랑 신약에다가 경영권 분쟁까지 있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론이랑 이 한미약품이랑 녹십자 관계가 비슷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분명 녹십자보다 재무가치성으로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워낙 이 색깔이 뚜렷하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 한미약품, 저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녹십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여력도 녹십자 쪽이 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두 네. 종목을 한 달 이상 보호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녹십자. 저는 한 2주 정도만 지켜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한미약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김시은 팀장님은 두 종목 중에 좀 상승 잠재력이 더 큰 쪽은 어느 쪽일까요? 상승 잠재력 같은 경우는 녹십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미약품의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이 요소가 없었더라면 전 한미약품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딥다이브 여기까지 분석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